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독서왕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독서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 알려달라 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 다양하고 많은 상황과 환경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을 꼭 해주세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그리고 제 유튜브 많이 좀 알려주세요. 들어봐, 이작가TV, 영어유가 이작가TV 한번 들어봐 하고 좀 선전 많이 해주세요. 지역 카페도 올려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독서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은 무엇일까요? 제가 대체 그 보통 엄마를 위한 기적의 영어유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썼는데요. 읽은 분들은 지금 뭐였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하는데 뭐였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낭독입니다. 낭독.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어내는 것을 낭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독서 과정에서 독서력과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큰 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맨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사실 모두 낭독을 해요. 이게 자녀가 맨 처음 읽기 시작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건 한글이건 처음 리딩을 할 때는 하나하나 더듬더듬 거리면서 아이들이 그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읽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 자체가 첫 리딩을 묵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다 낭독을 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리딩을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1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이제 낭독에서 바로 묵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우리 아이는 되게 책 소리 안 내서 읽은 지 오래돼서 이렇게 많이 자랑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낭독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낭독을 충분히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묵독으로 갈 경우 배우는 글자에 대한 이해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낭독이 충분히 되었을 때 묵독을 하게 되면 글에 대한 이해력이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낭독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특히 부모님이 같이 옆에서 하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6세 정도까지 아이들은 부모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듣기 능력이 발달돼 있으니까 7, 8세부터는 이제 서서히 아이들도 글자도 익히고 읽히면서 이제 낭독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읽기 시작한 시기에 어머니들이 이제 읽기 시작했으니까 좀 나는 좀 뒤로 빠져도 될까 하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듣기 능력이 매우 매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글을 읽어서 어휘를 확장한 능력은 아직은 그다지 높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도 주양육자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면서 듣기에 발달한 아이에게 고급 어휘 확장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이 좀 되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묵독을 정말 잘하게 되는 시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짧게라도 낭독을 하게 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낭독을 하면 집중력과 더불어 기억력도 좋아지게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낭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을 하면 뇌에서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동시에 자극이 된다고 해요. 이게 뭘지 지금 궁금하실 때는 바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6세 이전에 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걸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 좋은 게 그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읽어주는 게 왜 좋냐면 아이들은 스토리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본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상력,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고, 독서를 통해서 그 아이 뇌에서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발달을 한다고 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두엽이 언어 기능, 감정과 논리적 사고, 그다음에 사회성, 감정 조절, 판단력, 집중력, 기획력, 미래 계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중요한 역할을. 전두엽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ADHD 혹은 분노 조절 장애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두엽이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독서라고 말했었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 독서력을 키울 수 있는 낭독에 대해서 다시
실험한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가천의대에서 실험한 거가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낭독을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을 나눠서 실험 관찰을 하면서 그 뇌를 촬영을 했는데, 묵독보다 낭독을 했을 때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베르니케 영역이 뭐냐고 궁금하실 텐데, 베르니케 영역은 이 축두엽 옆에 위치해, 뇌의 옆에 위치해 있고, 만약 이 영역이 손상될 경우는 뭐냐면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이런 것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미 없는 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은 즉 우리 언어의 의미를 담당하는 영역인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브로카 영역도 말씀드릴게요.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다치면 의미 있는 말은 하지만 말 자체를 엄청 더듬다고 해요. 그래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문장을 이제 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서는 언어의 규칙과, 언어의 규칙하면 뭐예요? 문법이죠. 문법 체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언어의 규칙 문법 체계는 제가 나중에 영어 낭독하고 연결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골고루 균형을 맞춰 발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 두 영역이 발달해야 말도 잘하고 읽기 능력도 우수하고 말도 잘 알아듣고,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어때요? 공부 능력, 학습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눈치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가천의대 실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아이들에게 낭독을 하겠던 그룹은 두뇌의 그 두 가지, 두 영역,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이 영역이 매우 활성화되고 활발했다고 합니다. 낭독을 하지 않은 그룹 아이들보다 훨씬 더 활성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낭독한 그룹의 아이들은 테스트 결과 언어 전 영역에서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낭독할 때 왜냐하면 시각, 청각, 이분 등등 많은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은 몸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을 오래 기억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배운 뭐 과목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지금 기억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어쩌다 뭐 포인트 되는 거 하나씩은 기억이 나지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하지만 운동을 예를 들면 뭐 수영 같은 경우도 몸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한동안 안 했더라도 맨 처음에는 좀 수영을 제대로 배웠다가 한동안 안 하면 잠시 처음에는 물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수영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운동 영역에 관한 것을 자전거를 통해서 제가 깨친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자전거를 꽤 탔단 말이에요. 근데 성이 되고 나서 20살 넘어서부터는 뭐 자전거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탈 일이 없는데, 제가 가족과 공원에서 정말 오랜만에 그 자전거를 탈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안 탄 지가 20년이 넘는 시간인데 넘었죠.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아우뚱갸우뚱 중심도 못 잡고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가니까 자전거를 예전처럼 정말 쌩쌩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공원을 정말 몇 바퀴를 돌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운동, 몸으로 체득한 것은 이렇게 오래 지나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낭독이 그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에서 반복된 운동 영역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억을 상승시키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 낭독할 때 기억이 잘 되는 이유가 딱 일치가 된다고 합니다. 낭독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 줄 대부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책을 좀 제대로 읽게 하고 이해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낭독의 시간을 되도록이면 길게 가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곧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때 집에서 아이들과 소리내어 읽게 하는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는 낭독보다는 쉐도잉을 하고 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집에서 매일 영어책 읽기, 그 다음에 한글책 읽기, 뭐
굉장히 긴 책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책들이에요. 한두 문장씩 있는 것들 쉬운 책들이지만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연습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낭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낭독의 시간을 충분히, 특히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은 낭독에 신경을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와 낭독의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